안녕하세요. 1인기업 세무아카데미 허예계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이가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인데요.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사항이 하나 있죠. 이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생겼는데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되는지 이걸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니까 파생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간이가세자의 기준금액이 상향이 되었는데요. 그 기준금액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는데 이것과 관련된 사항을 두 번째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아보고 이것과 관련돼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개선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이가세자의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종전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이 간이가세를 적용받게 되었었는데요. 여기서 참고로 이 공급 대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공급 가액이랑 공급 대가랑 구분이 되시나요? 이 공급 대가라는 거에는 공급 가액이랑 부가세액이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의 가격이 100이고 이 부가세액이 10이라고 하면은 공급 대가는 110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배웠냐? 이 공급 대가에는 이 공급 대가는 큰 대자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이 100이 큰가요? 이 110이 큰가요? 그렇죠. 110이 크죠. 그래서 공급 대가에는 세액이 포함된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이 금액이 2021년부터는 8천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 4,800만 원 미만인 이 사업자가 간이가세자였다면은 이 기준금액이 올라가서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까지를 이 간이가세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가세자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옛날이었으면 일반 과세자였을 텐데 간이가세자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공급대가라는 말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2020년도에 8천만 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8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이 다음 해인 21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가세자로 적용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이 간이가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전의 규정을 보시면요. 이 간이가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이 영수증 발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은 따로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었는데요.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은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 간이가세자에 대해서도 원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가 아닌 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간이가세자를 금액 구간별로 나눠보면요. 이렇게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랑 8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규정은 4,800만 원이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여전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그냥 일반 간이가세자, 그리고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가세자,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간이가세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있던 규정인데요. 이게 76년도에는 이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도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95년도엔가 이때 처음으로 이제 간이가세자에 대한 규정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이 특례 규정이랑 이 간이가세에 대한 규정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99년도부터 이것이 일원화돼 가지고 이 간이가세 제도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가세자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납세 편의를 좀 봐주자 하는 주장이고요.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이 간이가세자는 아무래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세원 노출 측면에서 안 좋다. 그래서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어느 정도 고려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가세자의 범위도 확대가 되었고요. 이 확대되는 만큼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의무를 부여를 해서 어느 정도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그런 개정 사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냐와 관련된 이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렇게 4,800만 원 미만 구간이 있고 8천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8천만 원 넘는 구간은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4,800만 원 미만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은 이렇게 4,800에서 8천만 원 사이에 있는 간이가세자의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이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가액이 이렇게 100만 원이다. 아까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일반 과세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100만 원에 10만 원 해가지고 110만 원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면 될 건데,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1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업종별 부과율을 고려해가지고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 여기는 지금 100만 원에 곱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110만 원이죠. 110만 원에 이거는 15%인가 봐요. 15%, 업종별 부과율 15%에 10% 해가지고 16,500원. 그래서 공급가액 100만 원에 세액 16,500원 에서 100, 16,500원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사례인데요. 답변을 한번 보시면은 부가세율은 10%로 일반 사업자랑 똑같이 발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답변을 누가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했던 분이 다시 한번 댓글을 달았죠. 희한하네요. 그럼 상대방도 똑같이 10% 공제가 다 되는 거겠네요. 근데 간이사업자도 똑같이 10% 낼 게 아닌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물건을 공급하는 A가 있고요. 이렇게 물건을 구입한 B가 있습니다. A는 B한테 물건을 공급가액 100만 원짜리를 공급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액을 10만 원을 받은 거죠. 일단 이렇게 10만 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번 답변이 맞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여기 이제 국세청, 과세관청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는 간이가세자고 B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는 이 부가세액 10만 원만큼을 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 110만 원에 대해서 업종별 부가율 15%, 10%를 고려해서 16,500원을 내게 되죠. 이렇게 국세청에 16,500원을 냅니다. 그러면은 B는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한 10만 원을 전액 환급을 받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간이가세자 입장에서는 내가 세액으로 10만 원을 받았는데 16,500원만 냈으니까 요 차액이 남죠. 83,500원인가요? 이렇게 돈이 남는 상황이 되고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반대로 세액으로 16,500원을 거뒀는데 10만 원을 부가세로 환급을 해주다 보니까 83,500원이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간이가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논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모 세무사님이 쓰신 간이가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고요. 이 내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내용들이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전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논문에서는 개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간이 세금 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개선 방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반 과세자의 양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10%를 징수하기 때문에, 거래 징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간이 세금 계산서 양식을 이용하면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A랑 B가 있고 이렇게 100만 원을 납품을 공급을 했고 이 세액으로 1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양식에 따르면은 10만 원이 아니라 16,500원을 이렇게 세액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A 입장에서도 16,500원을 받아서 세액으로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국세청 입장에서도 16,500원을 받아서 이렇게 환급을 해주고 B 입장에서도 자기가 16,500원을 내고 다시 환급을 받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간이가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 또 그에 대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